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지금 뇌과학과 그 수행에 대해서 좀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심도 있는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에서 보면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그 뇌신경을 이제 그린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신경 안쪽으로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그쵸? 예. 그리고 이 신경 바깥으로는 플러스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예.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 이것처럼 안에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바깥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제 이런 거를 뭐 탈분극이라고 하는데, 뭐 전문적인 용어는 여기서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극으로 돼 있다. 안팎이. 안팎이 돼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사이징을 키우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이 안에 마이너스를 더 많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용어로는 이것을 이제 역치를 키운다고 그러는데, 이 우리 의식이 좀 마이너스 의식과 플러스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의식을 키우면, 웬만한 그 외부의 그 압력에 대해서 흥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다 이 안에서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역으로 이것이 더 작아졌을 때, 더 작아지면 웬만한 흥분에도 그냥 바로바로 흥분하고 죽고 살기로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는 그림으로 또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또 이제 아까 이제 그 뇌신경과는 다르게 뇌신경이 어떠한 궤도를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아까 안에는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안에는 마이너스 70 정도,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55, 즉 15 차이가 나죠. 이 정도 자극이 오면 여기서 이제 펄스가 생기는 거예요. 뇌파가. 그래서 우리가 보는 뇌파는 요 플러스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요거는 보이질 않아요. 아시겠죠? 요거만 보는 거예요. 요거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가 많으면, 즉 이게 만약에 70이 90이 됐다. 요 밑에 70이 90이 됐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15 정도의 어떤 흥분만 들어오면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역치니까 스트레스 홀드 해가지고. 근데 이게 90이 되면 15개가 들어와도 이 역치를 안 넘어서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흥분 잘하는 아이와 침착한 아이의 차이는 뭐냐? 결국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걸 인성이다고만 얘기하는데, 더 근본적인 거는 이 성품도 이렇게 우리 뇌신경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마이너스가 높아서 요 밑으로 더 내려온다는 거죠. 더 내려올수록 웬만한 자극이 가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 안에서 흐르는데, 마이너스가 적으면, 즉 뇌 신경이 가늘면 조금만 흥분해도 이것이 이렇게 펄스를 나타내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뇌파가 흥분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조그만이라도 흥분을 잘하는 어린 아이도 뉴로피드백 훈련을 해서 이 마이너스 뇌신경의 내부에 있는
마이너스 수치를 높이면, 즉 높인다는 거는 그것이 생리적으로는 이게 두껍게 한다는 거예요. 더 두껍게 하면 안에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도 그 웬만한 일이 와도 자기가 이해하고 다 이성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수행으로 그러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즉, 이 마이너스 수치가 이게 커지면, 즉, 내 신경이 두꺼워져서 내 안에 마이너스 의식이 많으면 이것을 우리 그 영성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바탕의식이라고 그러게. 바탕의식. 바탕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웬만한 흥분도 여기까지 이 0을 넘어서는 이 그 흥분하는 뇌파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죠. 다 이 안에서 끝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알아차림 상태라고 합니다. 늘 깨어있는 상태. 그렇지 않고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플러스를 이렇게 넘어서면 이때는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흥분에 함몰되는 거죠. 외부적 흥분에. 그런 것이 뭐 이제 수행의 또 5가지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의 5가지 장애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감각적 욕망 같은 거는 뭐 몸에 대해서 부정관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의도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마이너스 수치를 더 밑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이 밑으로 90 정도, 100 정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수행자한테. 즉 깨어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굳이 이건 바깥에 이제 그 대상이 함몰되는 거거든요. 요 0 이상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바깥에 대상에도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안에가 좁아가지고 안에 그 어떤 그 즐거움이 없다 보니까 자꾸 바깥으로 우리가 기웃거리는 건데, 안에 이 의식에 마이너스 의식에 플러스 의식이 아니고 마이너스 의식에 무궁무진한 그 마이너스 의식 바다에 우리가 그 즐거움을 안다고 그러면 그것이 좀 깨어 있으면 정념. 그럼 그 자체가 즐거워서 굳이 5가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마이너스 의식으로 해가지고 그 신경회로가 두꺼워지면, 거기 뭐 혼취민이 이런 게으름이 오질 않아요. 이게 뇌신경이 약하고 가늘고 좁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만 해도 바로 피곤해가지고 졸린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로 나타나는 거 이게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에너지 쓰다 보면 바로 이제 피곤하고 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플러스 의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이너스 의식에서 다 처리가 돼버리면, 그 뭐 피곤할 리도 없고요. 항상 에너지가 넘쳐 흐르며 웬만한 바깥의 자극에 대해서도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급격한 반응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해도 피곤하다든지 뭐 주의가 산만한다든지 웬만한 일에 흥분을 잘한다든지 하는 건 전부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람의 성품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뇌과학적으로 보니까 이 마이너스 의식이 부족할 때 플러스 의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일반인들 얘기고요. 수행자는 그럼 뭐냐, 이것이 깊어지면 마이너스 의식이 깊어지면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상태는 깨어있는 게 깨진 거예요. 플러스 의식은 이 안에서 다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흥분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상대방과 이제 싸움만 일어나는 거죠. 경쟁만 일어나고. 근데 이 마이너스 의식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혜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로피드백 공부한 것도 사실은 뇌과학을 공부한 것도 뭐 뇌를 더 알려고 한 건 아니고요. 수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불교 수행은 뇌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뇌과학이 발전 안 해서 그렇지 부처가 얘기한 거는 인류 최초의 뇌과학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처가 얘기한 부분들이 그 84,000 대정경 안에 다 들어가는 게 뇌과학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뇌 신경을 두껍게 하는 거다. 그 안에 불교의 모든 이론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부를 해보면. 자, 요 안에 들어가면 항상 깨어 있고, 깨어 있는 즐거움이, 존재의 즐거움이 바로 깨어 있음이에요. 이 존재한다는 이 즐거움 자체가 깨어 있음에서 오는 거고, 거기 항상 그 즐거움에 있다 보니까 굳이 그 바깥 어떤 그 생멸하는 세계에 대해서 흥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수행의 오장에도 나타날 것도 없고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선정인이 이제 이런 거는 그런 뭐냐?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세타파, 델타파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작업인데, 그거는 또 다음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뇌가 크게 이제 3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 영장류 뇌라고 하는 요 부분하고요, 요 가운데 정도가 되겠죠. 번연계, 그 포유류 뇌라고 그러죠. 요 뇌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뇌관,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충류 뇌라고 하고, 최초로 이제 어떤 동물적인 움직임을 갖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포유류, 이제 새끼들한테 젖을 먹임으로 해서 이제 감정을 이제 발달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성.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생명, 감정, 이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뇌가 발달진 순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성까지 올라와 이제 이성을 발달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뉴런, 이제 뇌신경에서 그 전반적으로 뇌의 그 마이너스 의식을 높임으로 해서 1층, 2층, 3층 내 전부 파충류 내, 포유류 내, 영장류 내가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선정이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돼서 의식이 항상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넓어지면 항상 여기가 텅 비어 있는 듯한 아주 맑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그 뇌신경 마이너스 의식이 적으면, 즉 그 뇌신경이 얇으면, 가늘면 여기가 항상 무겁고 뭔가 이게 찌푸드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럼 이게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원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상태가 바로 그 뉴런 쪽 뇌신경이 두꺼워졌을 때, 마이너스 의식이 많았을 때.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의식이 별로 없고 조그만 흥분해도 바로 플러스 마음이 나타난다 그러면 항상 뇌가 분주하게 움직이느라고 이 뇌가 항상 피곤한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놀라고, 조그만 일에도 급 흥분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성품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뇌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도 뇌신경을 이렇게 가늘고 짧은 거에서 두껍고 길게 해주면 성품이 변한다는 거겠죠. 머리가 시원하고 무슨 문제가 다 들어와도 즉각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의식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데 흥분할 게 뭐가 있냐고요. 항상 여유롭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불교에 이제 깨어 있음, 알아차림, 정념,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뜻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실제 상태가 어떤 건지, 그거는 바로 그 뇌 속이 청량해요.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뇌 속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청정한 마음도 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선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 포유류 뇌는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정의 저작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뇌가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 전체 모든 인류의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존에 오기 위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는 약간 개인적인 감정, 경험, 여기는 인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세타파, 여기는 델타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 세타파를 들어갔을 적에 어떤 개인적인 잠재의식을 이제 들어가서 정화시키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인류의 무의식을 다루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처럼 뇌가 두껍고 길어졌을 때 뇌 신경이, 그래서 마이너스 의식이 넓고 커질 때, 즉 바탕 의식이 넓고 커질 때, 즉 전체 의식이 넓고 커질 때, 우리 표면 의식은 우리 내면 의식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뇌가 흥분할 게 없다. 아까 뇌파에서 봤죠? 그 플러스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에서도 뇌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게 뇌파가 잘 안 나타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또 수행의 그러한 내용물들을 뇌파로 설명을 했는데, 혹시 이게 뇌파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뉴로피드백만한 게 없어요. 저도 오랜 시간을 그 기타 수련법으로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뉴로피드백 쪽으로 또 이제 방향을 돌려본 건데, 여기서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그 뉴로 피드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는 많이 하지만 수행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수행을 위해서 뇌를 공부한 사람이고, 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주로 이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뇌를 공부한 결과 수행과 연관해서는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이걸 도출하기까지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뇌 신경을 두껍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두껍게 한다는 건 뭐냐면, 두꺼워지면 결국 그 뇌 신경 안에 있는 마이너스 의식이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마이너스 의식이라고 하면 플러스 의식이 반대인데, 표면 의식과 내면 의식이라고 하면 되는데, 내면 의식, 즉 바탕 의식, 전체 의식이 영성적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탕 의식, 전체 의식이 넓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깨어 있음 결과 알아차림.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무슨 그 이성적인 어떤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의식으로 플러스 의식화 되기 이전에 흥분하지 않고 안에서 다 처리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은 웬만하면 깨어있음과 그래도 사선 전까지, 그 사마타 위파사나까지 여기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불교가 그래도 그 심오하고 깊은데 이런 뭐 뉴로피드백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냐, 불교가 그 부처님이 설명하신 게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데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잘 안 들어올 거고요.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별 효과를 못 보고 지난한 세월을 보내셨다고 그러면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제가 많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느낌이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서.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뇌과학, 즉 뉴로피드백을 이용해서 뇌 신경을, 결국은 그 부처님의 모든 수행법이 뇌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그 뇌 신경을 두껍고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의식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척하면 아는 경지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의식, 즉 플러스 의식을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